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예상 밖의 수출 호조세 등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전망했습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 지역 다주택자 등 이른바 줍줍족이 몰려드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해 8명의 당대표 후보 중 5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선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살펴보시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여야 대립으로 파행되며 끝났습니다. 주인공 바뀐 청문회라는 말도 나오는데 잠시 후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12분간의 비빔밥 회동,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그 뒷얘기 전합니다. 매번 부실한 급식판만 보다 모처럼 삼겹살이 수북하게 쌓인 급식판이 공개됐습니다. 이 급식은 누굴 위한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창문을 맨손으로 격파한 소식,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숨가빴던 당시 상황, 지금 키워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 도로. 경찰의 멈춤 지시에도 한 승용차가 위험하게 질주합니다. 순찰 차량이 뒤쫓으며 도로 가장자리까지 밀어보지만 차량은 수시로 차로를 바꿔가며 위험하게 도주합니다. 전용 도로를 벗어나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맨손으로 차량 문을 부숴 운전자를 끄집어냅니다. 지난 2일 오전 6시쯤 일산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약 40km를 추적했습니다. 차량 문을 열라고 처음에는 이제 노크를 한 건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고 있었어요. 이제 언제든지 차가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이제 그때 창문을 깨고 이제 검거를 한 거죠. 검거 직후 현장에서 경찰은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했지만 수치가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삐지라 그러죠. 이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 같은데 이 추격전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이 추격전 지난 2일 오전 6시에 일산 동구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이 한 호텔에서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이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 남성이 곧바로 저 하얀색 경차를 타고 도주를 해버린 거죠. 이 순찰차 2대를 동원을 해서 양주시 백서읍까지 이게 약 40km 거리인데 이 위험한 추격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추격전을 벌인 시간만 무려 25분이었고요. 저 차량이 굉장히 과속 난폭 운전을 했는데 신호도 무시한 채 한때 최대 시속 160km까지 내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순찰자는 결국에는 이 남성을 탄 차량을 막아 세우려고 이 앞에서 충돌을 한 끝에야 차량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운전석의 유리를 맨손으로 3번 만에 깨고 이 차량 속에서 이 남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야, 진짜 이 3번 만에 앞에 창문이 그냥 박살이 나는군요. 네. 난폭 운전하며 도주하는 차량을 40km간 추격을 했고, 자, 잡은 경찰. 앞서 보신 대로 주먹으로 3번을 치니까 앞에 운전석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영상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것 바로 경찰청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영상인데요. 지난 24일에 올라왔는데 지금 조회수가 9,600회가 넘고 아이고.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리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누리꾼들은 홍콩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이런 경찰이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반응부터 저 맨손으로 창문을 깬 저 경찰관의 이 손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맨손으로 창문을 깬 저 경찰관 부상 당했어요? 뭐라 그래요? 네, 이 추격전을 벌인 경찰 손희원 순경인데요. 이 순경에 따르면은 이 차 문을 열라고 처음에는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 차량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아, 도망가려고 그랬구나. 네, 저 차 앞을 이 경찰차가 막아서고 또 오른쪽은 가드레일로 막혀 있어서 차가 출발을 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차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해서 검거를 했다라고 해당 경찰은 밝혔는데요. 이 경찰은 남성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지만 이 수치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이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몸을 사리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말 바로 이 경찰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삼겹살 수북. 아, 식판이 있는데 삼겹살이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군요. 김현미 기자. 네. 이 식판은 이 식사 어디서 나오는 식사예요? 네, 바로 군대 급식입니다. 아, 군 급식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즘 군대 급식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신 저 삼겹살이 수북한 식판, 저 식판도 군대 식판입니다. 이게 보시면 수북한 삼겹살은 물론이고 그 옆에 고추, 상추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이제 완벽하게 좀 갖춘 그런 식판인 건데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한 이유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실 급식 문제를 실태가 어떤지 직접 보겠다라고 해서 갔었던 건데 이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삼겹살이 수북한 그런 식판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의원들이 이 방문했던 이게 51사단이거든요. 네. 이 51사단이 혹시 가장 최초에, 그러니까 지난 18일쯤에 이 온라인상에 등장했었던 부실했었던 식판, 네, 그 식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사실 그때 국도 없었고 반찬 몇 개 없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식판인 건데. 아,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음식 얘기하는 네, 거죠? 급식. 바로 저 급식이 나왔던 51사단을 방문을 한 겁니다. 아. 네, 같은 51사단인데 그때는 저렇게 나오고 어제는 저렇게 삼겹살이 수북하게 나온 거죠.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 정말 저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네. 이 삼겹살 수북히 쌓여 있는 식판 이게 진짜 사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직접 군부대를 방문했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진짜가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예. 그렇게 삼겹살 수북하게 나왔어요? 그게 정량인데 생삼겹으로 300g이래. 그걸 이제 구워서 나왔으니까 정확한 정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국회의원이 오니까 오늘 하루 반짝 신경 쓴 거 아니냐. 메뉴는 네. 한 달씩 짜요. 우리가 간다고 하기 전에 이미 메뉴는 확정돼 있는 거야. 한 달 메뉴, 일주일 메뉴 이게 전부 확인을 하고 그날 점심 메뉴를 우리가 같이 먹은 거지. 근데 마침 또 딱 간날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또. 예. 취사병이 우리 육군 기준은 150명에 2명이에요. 한 명이 그날 몸이 안 좋았다나 해서 밥을 할 수가 없었어. 반찬을 4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가지밖에 못 만든 거야.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휘관이 누가 한 명 더 투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투입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지휘관이 지휘 조치를 못 한 거지, 그거는.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생삼겹 기준 1인당 300g 저만큼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가장 최초에 그 논란이 됐었던 그 급식은 뭐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마침 그날 당일 원래 이 육군 장병 150명 인분을 조리병 2명이서 이제 만드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아, 마침 그래서 그날 당일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2명 중에 한 명이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둘이서 반찬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명만 나와서 반찬을 2개밖에 못 만드는
마침 그런 날이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지휘관이 이 융통성 있게 그럼 다른 대체자를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내가 바로 저 51사단에서 직접 근무를 했었던 장병이다. 지금 제대를 했지만 근무를 했었다, 복무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누리꾼은 나는 군 생활 2년이 넘도록 하면서 삼겹살을 구경도 못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또 다른 누리꾼은 국회의원이 방문하니까 저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 내가 지금 현재 해당 부대에 있는 장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 부대는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삼겹살 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이 부실급식이 나온 부대가 이 삼겹살 급식을 한 그 부대는 아닙니다. 이 사단 밑에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대에서 부실급식이 나온 거고 또 다른 부대에서 이 삼겹살 급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지휘관은 사단장, 51사단장 한 명 동일한 지휘관이 있죠. 자, 동일한 지휘관 앞에서 부실급식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 수북하게 쌓인 이런 급식. 자, 육군 측 해당 부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육군 쪽에서는 아마 이 한기호 의원이 얘기한 게 육군 쪽의 입장일 겁니다. 네, 아마 이 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 군 부대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테니까 이 한기호 의원의 얘기가 이제 그대로 군 부대의 얘기일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대 자체가 아주 동일한 부대는 아닙니다. 같은 51사단 아래에서 이 다른 부대에서 이 부실급식 최초 그 사진이 올라왔었던 거고 이 어제 의원들이 방문한 부대는 또 다른 예하의 다른 부대인 거는 맞긴 합니다. 자, 과거에요. 이 정치인들이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정작 장병들은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해서 1박 2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논란이 된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국방위원들이 군대를 가서 뭐 사건이 있을 때 군대를 가서 단체 사진을 찍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엔 또 마침 야당 의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그날 마침 급식이 삼겹살이라서 삼겹살로 급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윤경호 의원님. 우리가 부실급식도 받고 삼겹살이 수북하게 쌓인 급식도 받습니다. 정말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군대라는 곳이 과거에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나오는데 제한이 있었죠. 네. 장병 개개인이 뭐 휴대폰 갖는 거 당연히 금지가 돼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일정한 시간 동안 장병 개개인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저렇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어딘가에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 부대 내에서의 소원 수리 말고도 있으니까 설마 지금 의원들이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보여주기식 메뉴를 짰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설사 그렇다면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네. 저는 이번 군부대 이 부실급식 관련한 뉴스를 곰곰이 보면 휴가를 갔다 온 장병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시설 거기에 제공되는 급식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나 다른 부대의 경우도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제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저럴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 해법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봤느냐? 네. 해군 함정에서 같이 먹는 이 식사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격리용이든 아니면 뭐 평소에 먹는 거든 장교든 사병이든 같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 물론 함정이기 때문에 소수 뭐 몇십 명 단위의 인원만 같이 지내야 되니까 네네. 병사들용 밥과 반찬 따로 하고 장교용 따로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밥을 먹는 공간이나 시간은 장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따로 차이를 두는 거 좋아요. 네. 그러나 먹는 양과 품질만큼은 장교든 사병이든 같은 걸 먹게 하다 보면 그러면 뭐 이런 불만은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번 이 부실급식 이 사태가 일부 관리 부실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국민 개병제 상황에서 부모들이 불안해서라도 아마 보내지 못하는 군대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요. 이런 부실급식 폭로가 이제는 더 이상은 뉴스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겹살 급식판 밑에요. 1인 기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군 장병 한 명이 한 끼에 먹어야 하는 기준량이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우 한혜진 씨 얼굴이 있네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동석 기자. 한혜진 씨가 뭐를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바로 축구선수 기성용 씨의 아내 배우 한혜진 씨가 한 말인데요. 배우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한 씨는 몇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무너졌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더러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서 기성용 씨는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에 휩싸이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내까지 나서 부디 믿어달라면서 기성용 씨에 대한 응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성용 선수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는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양측 입장이 180도 엇갈리면서요. 현재 수사 상황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폭로자 A씨는요.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해서 기성용 씨 측에서 사과하겠다며 폭로한 내용이 오보라는 기사가 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기성용 씨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로자가 중학교 후배를 통해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 이런 목소리가 담긴 육성 파일을 공개를 한 건데요. 기성용 씨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피의자 측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다. 피의자 측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용 기자, 이 네. 뒤에 나와 있는데 어제 오찬 메뉴가 비빔밥이었나 봐요. 비빔밥처럼 잘 이렇게 비벼졌을까요? 네, 뭐 비빔밥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과거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 보시면 지난 2016년에 당대표 회의실이거든요. 네. 이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빔밥을 먹기도 했었고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 지난 2017년 유세 차량 위인데요. 네. 이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면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빔밥을 저렇게 큰 대야에 비비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비빔밥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바로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정한 것도 결국에는 이 화합을 모색하겠다는 청와대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게 드러났는데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네,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했지만 이어진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행이 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발언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는 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공개 발언을 하기 전에도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김기현 대표 대행 문재인 대통령의 왼편에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예우를 잘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김 대표 대행이 바이든 대통령은 겉으로는 잘해주고 뒤로는 빼간다라는 뼈 있는 발언을 한 건데요. 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김 대표 대행의 오른쪽 팔을 이렇게 2번 정도 지금 아유, 툭툭 지금 치는 치는군요. 저런 모습을 포착이 됐습니다. 뭐 그만해라 뭐 이 얘기예요. 네, 그만하라는 취지처럼 보이는데 김 대표 대행 이 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이든은 교묘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다라면서 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찬 직후에 이 김기현 대표 대행이 브리핑한 걸 들었는데 얘기하느라 밥도 못 먹었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앞서서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오찬 간담회 기회가 이때다 싶었는지 이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뭐 백신 문제는 물론이고요. 인사, 부동산 문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이 야당의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이 긴 대화 내용에서 이 화합은 잘 됐다고 느꼈는지 오찬 직후 진행된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행께서는 대통령과 국민과 야당의 절절한 목소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짧은 오찬 시간에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오셨습니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식을 같이 한 게 인식을 같이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이 없었거나 인식이 다르거나 그랬으면 답변이 없는 건 인식이 같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답변하신 사항들은 대체로 얘기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한 걸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거의 화합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은데 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어제 오찬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잘 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 다 잘 드셨어요. 비빔밥이 잘 안 비벼졌다. 막 이건 은유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그 말씀하시는 중에 밥은 잘 드시던데요. 언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우리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많은 이야기를 참 하셨는데 저도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해오셔서 이 시간은 짧고 한데 어째 저리 말씀을 많이 하시나 싶었는데. 네, 같이 밥을 먹은 사람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그것도 원고까지 준비를 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오찬자리에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으니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겠어요. 네,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윤건영 의원 어제 SNS를 올렸습니다. 이 솔직하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건 같이 채우자고 하면 안 되나라면서 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윤 의원은 제1야당 대표는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바탕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김 대행이 보여준 모습은 그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만 신경이 곤두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 대행이 어제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다음에 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화합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네요.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어제 오찬 메뉴가 비빔밥이었나 봐요. 비빔밥처럼 잘 이렇게 비벼졌을까요?
네, 뭐 비빔밥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과거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 보시면 지난 2016년에 당대표 회의실이거든요. 네. 이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빔밥을 먹기도 했었고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 지난 2017년 유세 차량 위인데요. 네. 이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면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빔밥을 저렇게 큰 대야에 비비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비빔밥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바로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정한 것도 결국에는 이 화합을 모색하겠다는 청와대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게 드러났는데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네,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했지만 이어진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행이 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발언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공개 발언을 하기 전에도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김기현 대표 대행 문재인 대통령의 왼편에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예우를 잘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김 대표 대행이 바이든 대통령은 겉으로는 잘해주고 뒤로는 빼간다라는 뼈 있는 발언을 한 건데요. 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김 대표 대행의 오른쪽 팔을 이렇게 2번 정도 지금 아유, 툭툭 지금 치는 치는군요. 저런 모습을 포착이 됐습니다. 뭐 그만해라 뭐 이 얘기예요. 네, 그만하라는 취지처럼 보이는데 김 대표 대행 이 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이든은 교묘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다라면서 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찬 직후에 이 김기현 대표 대행이 브리핑한 걸 들었는데 얘기하느라 밥도 못 먹었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앞서서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오찬 간담회 기회가 이때다 싶었는지 이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뭐 백신 문제는 물론이고요. 인사, 부동산 문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이 야당의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이 긴 대화 내용에서 이 화합은 잘 됐다고 느꼈는지 오찬 직후 진행된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행께서는 대통령과 대통령께 국민과 야당의 절절한 목소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짧은 오찬 시간에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오셨습니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식을 같이 한 게 인식을 같이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이 없었거나 인식이 다르거나 그랬습니다. 답변이 없는 건 인식이 같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답변하신 사항들은 대체로 얘기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한 걸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거의 화합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은데 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어제 오찬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아니 다른 분들 다 잘 드셨어요. 비빔밥이 잘 안 비벼졌다. 막 이건 은유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김기현 예,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막 그 말씀하시는 중에 밥은 잘 드시던데요. 언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우리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많은 이야기를 참 하셨는데 저도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좀 해오셔서 이 시간은 짧고 예. 한데 어째 저리 말씀을 많이 하시나 싶었는데
네, 같이 밥을 먹은 사람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그것도 원고까지 준비를 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오찬절에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으니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겠어요. 네,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윤건영 의원 어제 SNS를 올렸습니다. 이 솔직하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건 같이 채우자고 하면 안 되나라면서 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윤 의원은 제1야당 대표는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바탕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김대행이 보여준 모습은 그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만 신경이 곤두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 대행이 어제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다음에 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김기현 대표 대행 어제 이제 오찬했잖아요. 근데 오늘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보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었는데 이 오찬 직전 날 그리고 그 전전날 이틀 동안 이 회의를 당에서 회의를 같이 했었던 당직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이제 급하게 검사를 받고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데요. 네, 혹시 밀접 접촉한 건 아닌가 궁금해서 이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집에서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 통화가 되던가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악수를 했다거나 뭐 마스크를 내리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느냐 물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한 40분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의실 자체가 컸었고 그 해당 확진자와 이제 본인이 있었던 자리는 한 1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린 적도 없었고 전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내 몸 상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집에서 대기하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좀 일상으로 좀 복귀를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같이 식사를 했었던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다른 4당 대표들까지도 모두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별일이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군요. 자,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백브리핑 내용을 좀 짚어보면 김기현 대표 대행은 얘기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다 그러고, 근데 여영국 대표는 잘 드시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 말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 어제 오찬에 대한 평가가 다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직후에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이 가운데 다리를 놨을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이런 자에 거절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열린 5당 대표,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응한 건데 얘는 응했어요. 네. 물론 뭐 다른 야당들이 응했으니까 본인도 응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갔느냐라는 아마 열혈 지지층들을 의식을 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갔다 온 다음에 나 비빔밥조차도 못 먹었다. 나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이 얘기 한 거 이외에는 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행이 청와대 회동 가기 전날 미리 기자들을 불러놓고 나 내일 가서 이런 얘기 하겠다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스와프 뭐 성사 안 돼서 아쉽다. 백신 동맹 뭐 백신 허브라고 하지만 그거 맹탕이다. 뭐 55만 명 군장병에게 지원받기로 한 거 그거 별로 그렇게 뭐 평가 못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사실 비판 일색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사실 하고 온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줄타기 외교를 하느냐. 경제는 중국에 걸쳐져 있고 뭐 안보는 미국에 걸쳐져 있고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네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실은 중국과 지금 거의 일촉즉발 상황이 갈 정도로 미국에 완전히 그냥 홀딱 달라붙었다. 정말 표현이 제가 너무 경박합니다만 그럴 정도의 얘기가 나올 만큼이나
변신을 하고 아주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이 이런 방구 평가를 안 하는지 전 참 그 대목은 과연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 얘기하고 뭐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같다든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김기현 대표가요. 정상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청와대에 간 이상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품격 있는 야당, 제1야당으로서 정치를 하는 걸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위상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요.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 회동 갔다 와서 비빔밥 난 못 먹었다 이 말만 남아서 아마 굉장히 희화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아마 곧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야당에서도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야당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우리 당 논평을 봤는데 상당히 인색했다. 이게 지금 야당이 완전히 계속 옛날 야당 이제 구태를 못 벗어나는 게 뭘 하면 비판하려고만 해요. 여태까지 이 외교안보 이제 포괄적으로 볼 때 국민이 갈라졌어요. 외교안보로. 그래서 제가 계속 초당적인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내줘서 너무 고맙다. 지난 2018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이 넘도록 공전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협치는 언제쯤 복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주인공 바뀐 김오수 청문회.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는 뒷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도 있지만 주인공 바뀐 김오수 청문회. 주인공이 왜 바뀐 거예요? 네, 어제 주인공은 당연히 김오수 후보자죠.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가 아니라 이 여야 의원들 상당한 다툼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어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왜 다른 상대당 의원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김남국 의원님 누가 오해를 합니까? 누가 오해를 해요? 여기 김종민 의원도 가만 계시고 우리 서병철 의원님도 가만히 계시고 아무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 생활에. 아시겠습니까? 난 진짜 김남국 의원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두 분 의원님. 의원님들. 김남국 의원. 그만하면 됐어요. 질의 좀 할게요. 그 입장에서는 뭐 누가 오든 간에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이게 정관의 힘입니다. 국민의 그런 그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정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유상봉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의원들의 싸움 먼저 김남국 의원이랑 조수진 의원이랑 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먼저 한판 붙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조수진 의원이 어제 참고인으로 나왔던 서민 교수한테 뭐 이런저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뭘 몰아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엉뚱하게 몰아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싸움이 번진 건데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김용민 의원이랑 또 조수진 의원이랑 또
또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김용민 의원 법조계 정관예우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사례를 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항의하는 조수진 의원이 자꾸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눈 그렇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십시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좀 번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보신 것처럼 어제 청문회 정회됐습니다. 자, 진짜 이 여야 의원들 싸움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김호수 후보자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군요. 네. 그런데 김 기자, 보통 네.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이렇게 말싸움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싸움은 여기 법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어제 이 청문회가 정회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정회를 시키는 이유는 좀 다소 감정을 가라앉히고 잠시 뒤 좀 다시 좀 시작을 하자, 차분하게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 이 정회가 되고 된 다음에도 이 김남국 의원 이 야당 의원석으로 막 갔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제 항의를 하려 갔었던 건데 이 김남국 의원이 항의하러 가는 걸 여당 의원들이 말리고 이제 보좌진이 말려서 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줄 알았었는데 네. 이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내 팔을 잡아서 내가 멍이 들었다라고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문제는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대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회하고서 다시 청문회를 재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질의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정회가 됐었던 건데 결국 어제 서로 한치 양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 시간을 넘겨서 자동 산회됐습니다. 자동 산회됐군요. 그리고 윤지영 기자, 어제 네. 청문회에 조국 흑서 공동집필 했던 서민 교수가 참고인심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조국 백서 집필한 사람이에요. 두 네, 사람 맞습니다. 별일은 없었어요. 네, 두 사람도 어제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이 서민 교수가 조국 사태로 내로남불 현상이 자리 잡았다라면서 이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러다가 이 김남국 의원을 저격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3선 뭐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네, 조국 흑서를 같이 네. 다른 필진과 제작을 하셨는데 네. 진심은 분들도 확인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저희 국어 흑서를 쓰고 인쇄를 나눠갖고 행복하게 헤어졌고요. 전 지 선생님 존경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합니다. 선동가가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디테일에 약하고 뭐 그래서 선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저 선동가라는 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서민 교수가 얘기한 그분, 네. 이 비판, 애정어린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그분이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이 발언을 하자 김남국 의원이 즉각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이 근거나 전문성 없이 참고인 입을 빌려서 정부 여당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 용도로 하는 건 이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그러더니 진중권 전 교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진전 교수가 이 서민 교수를 향해서 선동가가 다 됐다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요즘에 화해는 했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서 교수 여기에 지지 않고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다. 조국 흑서 인쇄 나눠갖고 행복하게 헤어졌다. 그리고 선동가라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럼 이거 듣고 뭐 아까 진중권 전 교수 얘기도 나오는데 진전 교수는 별 얘기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주제가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만큼 어제 청문회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청문회 어떻게 보세요? 참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장면이고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준 거죠. 사실 어제 뭐 한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끝내는 과정도 그냥 박주민 의원이 아까 그 정의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거든요. 네. 그냥 청문 자체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국회의 이 일정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만큼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말싸움, 그것도 이 수준 낮은 말싸움을 저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 당을 비판하고 상대 당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이 꼬투리를 잡는 그러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했다면 서로가 지금 여야가 저 일이 끝나고 나서 사과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조수진 의원 사과하세요. 근데 서로 아무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12시에 끝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다 초선 의원들이에요. 예, 초선 의원들이면 사실 과거에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인데 지금의 몇몇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정말 이 여야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머리를 돌려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참 정말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의 마음들이 점점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뭐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물론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권당 의원들은 그것을 정말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야 집권당의 권위도 살고 그것이 또 정책의 신뢰를 연결해서 정책의 힘을 갖고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권당의 몇몇 의원들은 더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이 의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지지 세력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상당 부분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 특히 집권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국회에서 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전임 검찰총장이죠. 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당이 야당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걸까요? 김원민 기자.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 무슨 파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송영길 대표가 대체 어떤 파일을 준비를 한다는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수많은 윤호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하게 있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변호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머리도 더 크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보신 저 영상, 그제 개국본이라고 하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었던 이 그쪽 편을 들었었던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가 어제 그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7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나와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나는 사시도 한 번 해보고 머리도 더 크고 뭐 아무튼 내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자칭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향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모략 그리고 권모술수의 구린내가 풍긴다면서 사시도 한 번에 패스하고 머리도 큰 분 좀 적당히 하십시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그럼 이동석 기자, 이 송영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혹시 윤 전 총장 측 입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두려울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고요? 네, 공격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뒤틀고 부풀리는 식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탕, 3탕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은요. 진짜 한 방이면 적시에 터뜨리는 것이 진짜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걸 보면
볼품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님, 집권여당 대표가 야권 주자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하고 있다,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런 의미로 아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 또는 뭐 군사 독재 시절 이럴 때 이렇게 공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치 마크에서의 작업들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언로가 막혀 있었고요. 지금은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럼 그걸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정치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 파일을 터뜨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흠결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지금 뭐 꺼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게 정말로 치명적인 흠결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게 더 낫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도 뭐 미리 그렇게 제동이 걸려진다면 나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익명의 측근이 별로 한방인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저는 뭐 내용 여부는 이미 뭐 많은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우진이라는 분 이름도 있는데 거기가 뭐 형제간에 윤대진 전 검사장과 뭐 아마 세무서 있었던 형제 그래서 뭘 봐줬다 뭐 이런 거고 또 한간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지금 나도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윤 전 총장의 약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아까 말한 무슨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그 집회 현장에서 가서 한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결국 지금 윤석열 총장 뭐 좀 이따 우리 또 다루겠습니다만 자꾸 지금 정치 진입 시점을 공식적인 개시 시점을 늦추고 또 공개적인 선언도 하지 않고 그러나 5.18 관련 메시지도 내놓고 또 측근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내놓은 걸 보면 정치를 분명히 하긴 하겠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로 본인이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에 오히려 더 귀가 좀 기울어져요.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아직도 안개 속이잖아요. 윤 전 총장 등판 시기.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나와요. 6월 6일 현충일 맞아요? 일단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충남에 위치한 현충사에서 시작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렇죠. 이에 대해 현충사 참배 이후에 광주로 이동해서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그야말로 윤 전 총장의 행보는 광폭 행보로 저희가 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프레스룸 취재 결과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자서전과 관련해서는요. 출판사까지 정해진 걸로 안다. 출판 기념회와 같은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저서를 출판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집필 마무리 단계에 나섰다고 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자서전 운운하는 기사는 근거 없는 오보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현재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 현충사 얘기, 자서전 얘기 전부 근거 없는 오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지금 윤 전 총장 자매기를 길어지는데 근데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요즘 나오는 보도마다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걸 그만하고 싶다는 보도부터 해서 자유롭게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의사를 피력해왔다는 말까지 현재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둘러싼 얘기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윤 전 총장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의원들의 행보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세는 분명하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윤 전 총장 이 자맹 왜 이렇게 대체 길어지는 거예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맹을 끝내는 데는 조금 후임 검찰총장도 정해지고 뭐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반응인데요. 다만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다면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됐다라면서 이 더 늦어지면 피로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은미 기자.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 윤 전 총장하고 직접 소통한다면서요?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너도 나도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의원께서도 본인만의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도 있고 보관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걸 굳이 나만이 소통의 창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없고서야 당대표의 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다 접촉하고 네. 또 두루두루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도 직접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 총장에서 그만둔 이후에 네. 직접 소통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너도 나도 지금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직접 소통했다. 내가 더 친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동안 신구 대결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이제는 소위 개파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개파 논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나경원 전 의원 어제 SNS에요. 특정 계파가 당대표에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오겠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당대표면 모든 대선 주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그리고 김웅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 후보의 말에 공감이 된다. 옛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웅 의원 역시 개파 정치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주장과 같다며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다 이러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옛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나경원 후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 기자, 이런 반박을 받았어요. 다시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친박이 자신을 전폭 지원한다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이 17대에서 18대에 갈 때 친이계가 아니라서 공천을 겨우 받았고 또 19대에서는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2년 쉬다가 보궐선거 때 들어왔다라면서 자신은 개파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 지점을 강조를 했는데 물론 어려울 때 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친박계 분들이 지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신은 조직이 없어서 참 어렵게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개파 논쟁, 오늘 이제 예비 후보 컷오프 발표되잖아요. 이 개파 논쟁, 이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예, 현재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신진과 중진의 대결 구도로 되면서 이른바 변화와 쇄신,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이준석 전 최고와 김웅 의원의
이 30대 또 초선 의원의 당대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1야당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 논쟁이 수면 위로 자꾸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중진들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진흙탕으로 가는 건데 그 흐름이 그렇게 이 당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큰 흐름을 어떤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자꾸 할수록 더 비판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떠오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과연 컷오프 되는 3위는 누군지 궁금해집니다.